본격 취준생 토론 배틀쇼! 취준생들이 알고 싶어하는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취업에 관한 고정관념과 편견 완전히 깨드리겠습니다. 취준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취준진답 함께 해주실 임기만 대표, 강영규 대표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용감한 얼짱 토론어 최은선 학생, 서울대 토론동아리 다담의 대표 지성인 최한 학생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재한 씨는 네. 대학에 입학하던 날 기억나요? 네, 뭐 입학식이란 걸 따로 치러보진 않았지만 그 첫 강의인 날이 기억이 나는데 그날 첫 강의 대학 첫날 첫 강의가 제 살면서 들었던 수업 중에 가장 큰 수업이었어요. 그래서 대학 강의라는 게 이렇게 넓은 곳에서 수많은 맞아요. 사람들이 같이 하는 거구나. 그리고 굉장히 설렜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혹시 보미 씨는 어떠세요? 저도 굉장히 부푼 마음을 갖고 네. 이제 진정한 대학생의 자유를 맛보는구나. 구나. 설레는 마음으로 첫 수업을 네.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죠. 네, 벌써 우리 새내기들도 한 학기를 마무리하고 있을 때예요. 맞아요. 네, 걱정 없이 티 하나 없이 맑아야 할 우리 새내기들이 요즘 걱정이 더 많다고 합니다. 아하, 걱정이 없을 텐데 무슨 걱정할까요? 윤선 학생은 신입생 때 술을 많이 먹었나요? 그럼요. 그럼요. 학점 세컵수였잖아요, 제가. 그럼요. 제가 신입생 때 네네. 어떻게 놀까? 아니면 또 어떤 사람을 만나볼까? 이렇게 고민 많이 했던 것 솔직해서 같아요. 좋아. 또 미팅에 대한 로망도 있잖아요. 그럼 미팅이죠. 새내기 때 많이 해야죠. 예. 그럼요, 새내기 때 해야 돼요. 암모나이트 되면 국물도 없습니다. 맞아요. 오늘 자기를 놨네. 오늘 나를 버렸네, 본인이 지금. 우리 하은 학생은 어땠어요? 네, 저는 학과를 정하지 않고 입학을 해서 1학년 때 내가 네. 2학년 때 어떤 전공을 할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네. 요즘 대학생들은 입학 전부터 취업을 많이 고민한다고 해요. 취업 포털 커리어에서 대학 입학 전 예비 대학생들을 조사한 결과 가장 고민거리 1위가 취업 걱정이었다고 합니다. 아하. 입학 전부터 취업을 걱정하고 있는 거죠. 아이고야, 고된 고3을 끝냈으면 즐겨야지. 맞아요. 시작 전부터 취업 고민을 하다니 너무너무 슬픕니다. 제가 대학생 때 또 너무 놀았나 싶기도 하네요, 이게. 그게 자연스러운 거죠. 그런가요? 네, 세대별로 별로 차이가 나진 않지만 네. 확실히 저희 때랑 좀 달라진 것 달라졌죠? 같아요. 네. 그렇죠? 요즘 새내기 생활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핫 키워드 첫 번째 공개해 주세요. 공개해 주세요. 새내기 대학생과 취업 첫 번째 키워드 자, 매뉴얼. 매뉴얼입니다. 무엇일까요? 매뉴얼, 진짜 말 그대로 그럼 매뉴얼이 있다는 건가요? 대학교 1학년도 군대처럼 매뉴얼이 존재한단 말입니다. 그러게요. 아니 뭐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나서 뭐 얼마 공부하고 언제 밥을 먹는다. 그리고 자라. 뭐 이런 건가? 뭘까요? 그런 건 아니지만 네. 저도 뭐 비슷한 걸 만들어 보기는 했는데 어떤 네. 걸까요? 요즘 뭐 경력 관리 프로그램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네네. 그냥 1학년 때 놀다 보면 금방 2학년 되고 금방 3학년 되고 또 금방 4학년 되고 취업 못하고 백수로 쭉 늙어가고 그래서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1학년 때 뭘 했으면 좋겠다. 2학년 때 뭘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매뉴얼을 만드는 거죠. 뭐첫 번째 키워드 준비한 하은 학생 맞나요? 네, 강영규 대표님 오, 말처럼 맞았습니까? 네, 성공적인 대학 생활 그리고 취업을 위해서 어떻게 대학 생활을 하면 좋을지 그런 매뉴얼이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합니다. 신기하네요. 네, 실제 한 대학의 매뉴얼을 살펴보면요. 네. 1학년 1학기 때는 흥미와 적성에 대해 성찰해보고 네. 성실하게 수업에 참여하고 네. 또 외국어 분야 능력을 점검하라고 되어 있고요. 2학기 때는 취업 설계와 취업 상담을 받고 네. 그리고 점검했던 그런 자기의 능력을 향상시키라고 써 있다고 합니다. 2학기 때부터 네, 1학년 벌써 2학기 부터. 취업에 대해서 빠르네요. 상담을 하고 네. 압박을 준단 말입니까? 강윤기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4년의 시간을 네. 그냥 의미 없이 보내는 것보다도 보다는? 우리가 정말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네. 목표와 그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목표와 계획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해 준다면 학생들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맞아요. 강영규 대표님 너무 좋은 말씀만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대학생은 어떻게 보면 성인이잖아요. 네. 이제 자기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또 무엇을 해야 될지 맞아요.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시기인데 이런 것들을 네. 고등학생처럼 네. 강제해서 좀 더 해보라고 권장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선 학생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이런 매뉴얼을 받았다. 어떤 느낌을 좀 받을 것 같아요? 이 20살이면 성인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런 매뉴얼이 있다면 좀 답답할 것 같아요. 그리고 책임도 제가 져야죠. 그렇죠, 20살 그렇죠. 됐는데. 술 한잔 해야죠, 그러니까. 예, 술도 한잔하고 한잔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짜여진 대로 살겠습니까? 윤선 학생이 취업하더니 네. 자신감이 한껏 높아졌어요. 하늘 높은 줄 몰라요. 그러니까 취업했죠. 아우, 재밌어요, 아주. 네, 맞습니다. 네. 우리 윤선 학생이 취업에 성공한 건
것만 봐도 네. 인생이 중요한 것이 꼭 매뉴얼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아니다. 라는 것을 좀 알 수 있어요. 근데 또 와줬다면 이런 친구도 취업을 하는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윤선아씨 열심히 살았으니까 네, 취업한 거죠. 맞습니다. 맞아요. 네. 네. 무엇이 더 중요한지 우리 네. 새내기들 고민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두 번째 핫키워드 확인해 볼까요? 네. 자, 두 번째 핫키워드. 복권. 이런 야, 천국을 벌써 꿈꾸면 안 이락천국 꿈꾸시면 안 되는데요? 됩니다, 여러분. 아직 해볼 게 많아요. 맞습니다. 복권을 비교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죠? 예, 복권을 판다는 의미일 네. 수도 있지 않을까요? 1학년 때부터 창업 전선에 뛰어드는 거죠. 아니면 복권 샀으면 긁어봐야죠. 긁어봐야긴 하죠. 근데 새내기들 아직 네. 긁지 않은 복권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아닐까요? 저도 그 얘기하려고 했는데 살찐 사람이 보통 다이어트 하기 전에 이제 긁지 않은 긁지 않은 복권이다. 복권이다. 그런데 약간 그런 느낌이 아닐까요? 네. 얘네들 복권인데 우리 네. 키워드 준비한 윤선 학생 복권 네. 무슨 뜻인가요? 무슨 뜻인가요? 이제 또 이제 재환 씨 같은 경우도 이제 네네. 복권이었죠. 그쵸? 이었죠. 예. 그러니까 저는 복권이 당첨금을 안 찾아낸 케이스 당첨을 됐는데 근데 이제 또 새내기의 경우에 아직 꾸밀 줄도 네. 모르고 고3 때 찐살도 빼지 못했을 경우에 아. 이제 긁지 않은 복권이라고 많이 그렇죠,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연예인분들도 이제 긁지 않은 복권 이래갖고 비교사 많이 뜨잖아요. 맞아요. 근데 또 이제 잡코리아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여름방학에 하고 싶은 일을 조사했는데요. 1학년의 경우 1위가 외모 업그레이드였다고 외모 합니다. 업그레이드. 이제 여기에는 다이어트, 운동은 물론이고 성형까지 생각한다고 해요. 그렇군요. 성형까지. 사실 대학교 1학년이면 한참 꾸미고 싶을 나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꾸민다고 꾸몄는데 지금 보면 진짜 촌스럽기도 하고 오글거리기도 하고 네. 그렇네요. 맞아요. 우리 두 학생은 1학년 때 좀 어땠어요? 우리 윤서 씨 어땠어요? 전 용됐어요. 너무 솔직하다. 정말이에요. 근데 다들 그럴 거예요 아마. 네, 아, 왜요? 저는 1학년 네. 때 되게 답답한 뱅 앞머리를 하고 다녔었고요. 아, 요 앞머리 있었군요. 네. 네네. 그리고 살이 지금보다 좀 많이 쪘었어서 통통했었어요. 원래 살 안 찔 것 같은 체질인데. 맞아요. 네. 네, 지금은 좀 잘 안 찌는데 옛날에는 먹어도 살이 찌더라고요. 그래서 술을 되게 많이 먹으니까. 그래 술을 많이 먹으니까. 네, 그렇죠. 네. 술을 많이 먹고 살이 네. 쪘다가 또 이제 많은 시련을 겪으면서 살이 빠졌습니다. 시련을 겪으면서. 네. 술과 시련을. 아픈 만큼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렇죠. 예. 근데 요즘에 외모 관리는 사실 단순히 내가 예뻐지고 싶은 욕구만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죠. 취업에 있어서는 외모도 경쟁력입니다. 근데 여기서 좀 여러분들이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간혹 외모를 경쟁력이라고 하는데 미모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 미모는 어찌할 수 없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외모는 갖고 와야 되는 건 필요합니다. 오. 알바몬 조사에 따르면 외모도 경쟁력이라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한다라는 응답이 55.8% 나타났는데요. 취업에 있어서 외모, 경쟁력도 소홀히 할 수 없는 한 가지 요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예. 1학년이면 사실 한창 예쁠 나이인데 취업을 위해서 다이어트와 성형을 생각한다니 참 씁쓸한 현실입니다. 맞아요. 네. 자, 이제 마지막 핫키워드 살펴볼까요? 네, 무엇일까요? 새내기 대학생과 취업. 취업. 세 번째 키워드. 네, 과연 재능 기부. 재능 기부? 1학년들이 그러게요. 벌써 재능 기부를?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제 막 수능을 가장 최근에 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중고등학생들한테 이런 과외 같은 그런 식으로 공부를 가르쳐주는. 교육봉사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닐까. 그 좋네요. 우리 세 번째 키워드 준비하신 네. 강현구 대표님 무슨 네. 뜻일까요?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네. 최근에 그 농활이라는 거 아시죠? 맞습니다. 네, 농활봉사. 엄청 네. 혹시 주변에 농활봉사 떠난다는 학생 본 적 있으세요? 근데 저 1학년 때는 갔었거든요. 아, 네. 1학년 때는 네. 가셨어요. 네. 그러면 9세대 이렇게 저희 항상 안 갔어요. 동갑이도 안 갔어요. 안 갔어요? 예, 안 갔어요. 신세대. 네. 근데 네. 이제 새내기 대표 사실 활동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의 44%나 줄었다고 해요. 그렇죠. 예, 전에도 저희가 이제 시골이라 막 이 대학생 형들과 네. 누나가 이렇게 농활을 왔었는데 저희 동네 형이 반해가지고 끊임없이 연애 편지를 쓰다가 아, 예. 네. 결국 포기하고 네, 목이 물렸나요? 진범이 형인데요. 치면 공개. 네, 형수한테는 얘기 안 할게. 근데 아닙니다. 이 재능 기부는 그런 겁니다. 이제 농활도 좀 방식이 바뀌어서 전에는 뭐 농촌 가가지고 이렇게 밥 메고 농 메고 이렇게 이런 걸 했다면 지금은 자기 가진 재능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베푸는 거죠. 예를 들면 컴퓨터 공학과라면 가서 컴퓨터도 알려드리고 네. 인터넷도 알려드리고 그 교통경학과 같은 경우에는 가서 이제 매니큐어 칠하기. 그러니까 자기가 재능 있는 부분을 우리 농촌 부모님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활동입니다.
농촌의 일손이 참 부족한데 열정으로 가득 찬 우리 1학년 학생들이 가서 도움을 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학년 때 이렇게 이색 농화를 경험하면서 좀 취업에 도움이 되는지 실제로 궁금한데요. 두 대표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게요. 워낙 안 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화를 가는 게 이제 이색적인 하나의 특이한 경험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스펙을 염두에 두고 간다면 보고 배울 수 있는 것이 제한이 됐기 때문에 별 무의미하지만 본인이 정말 진정성, 자발성에 의해서 간다면 보고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태연 학생님. 저는 갔다 왔어요. 갔다 왔어요? 네, 네. 저도 부안으로 갔다 왔었거든요. 오. 네, 그래서 가서 이렇게 몸빼바지 입고 이렇게 마지막 날에 마을 잔치를 해요. 잔치날 맞아요. 같이 이렇게 막걸리 마시고 춤추고 그랬던 기억이 방금 근데 목이 나왔어요. 춤추고. 그러니까요, 춤추고. 정말 재밌게 놀았나 보네요. 네, 알겠습니다. 대학교 1학년 참 하고 싶은 것도 많은 나이인데 네. 아무쪼록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꼭 이 여름 불태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새내기에 대한 핫 키워드 살펴봤는데요.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토론 배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로지 취준생의 취준생에 의한 취준생을 위한 취준진담 오늘의 주제 공개합니다. 네, 오늘의 취준진담 주제는요. 대학교 1학년 노는 것이 남는 것이다 대 취업 준비만이 살 길이다입니다. 일단은 취준진담 제작진 앞으로 사연이 들어왔는데 네. 읽어볼게요. 네. 16학번 새내기입니다. 대학의 낭만을 즐기며 행복한 대학 생활을 보낼 줄 알았으나 시험, 레포트 압박적인 1학기를 보냈습니다. 야, 여름이다. 빨리 떠나자. 야야야야 바다로. 바다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너가 가긴 어디가 나랑 토익학원 가? 토익학원? 토익은 왜? 야, 너 공부 안 할 거니? 이번 여름에 토익 900점 완성해야지. 왜? 당장 서류 날 것도 아닌데 토익 900점 왜 만들어? 시간 날 때 미리 해둬야 나중에 다른 스펙 쌓지. 야, 바보야. 고3 탈출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공부야? 됐어, 난 떠날 거야. 바다, 산, 들, 유럽, 동남아가 날 기다리고 있다고. 스펙 좋은 것들한테 탈탈탈 털리는 네 미래가 널 기다리고 있다. 이 탈탈탈. 야, 너 지금 못 놀면 평생 못 놀아. 야, 너 지금 놀면 평생 논다. 야, 취업 준비는 3학년 때부터 해도 충분해. 그래? 지금 필요한 건 경험이야, 경험. 나도 경험할 거야. 자소서에 쓸 봉사활동 갈 거고 배낭여행도 갈 거야. 이 바보야. 그게 경험이냐? 그래. 자소서에 너 인생 끼워 맞추는 거지. 야, 그럼 어떻게 놀러 갈까? 아니다, 공부할까? 그럼 뭐 할까? 이 바보야. 으아! 야, 두 개 다 대학 가면 사실 굉장히 많이 듣는 말이에요. 그렇죠. 한 선배는 놀라고 하고, 네. 한 선배는 공부하라고 하고. 사실 새내기들이 공교육의 둘레에서 그렇죠. 이제 막 벗어나서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네. 혼란이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맞습니다. 드네요. 자, 우리 윤선 학생도 선배들님한테 이제 얘기 많이 들었죠, 선배님들께? 네, 얘기 네. 정말 많이 들었죠. 그쵸. 네, 그 1학년 때 그 네. 꿈이 뭐였어요? 저요? 네. 1학년 때 꿈이요? 네. 열심히 노는 거요. 꿈을 이뤘네. 이뤘네. 아니요, 사실 네. 저도 약간 이제 방송 쪽에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많이 준비를 하려고 네. 동아리를 많이 알아보고 있었어요. 그랬군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하학생은 1학년 때도 굉장히 알차게 보냈을 것같아요. 어땠나요? 네, 저 1학년 1학기 여름 방학에 스페인어 자격증을 땄어요. 역시 달라. 졌어. 그 스펙으로 해외 봉사단도 굉장히 1학년 때 멋있다. 갔었던 것 같아요. 멋있다 진짜. 어쩜 이렇게 같은 1학년이 저 열심히 살았습니다. 저도. 자격증 있습니까? 1학년 때? 1학년 때 안 땄고요. 울지 말고요. 그러게요. 네, 저는 한 3학년 때부터 아. 열심히 자격증에 준비했습니다. 아, 졌어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토론을 시작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새내기 노는 게 남는 것이다 팀 1분 발언 시작해 주세요. 네, 노는 것이 남는 것이다 팀 1분 발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는 것도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은 막 고등학생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런 굴레에서 벗어나 놀지 못하는 시간도 채울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학년 때는 취업 준비, 또 취업 후에는 일한다고 놀지 못합니다. 새내기야말로 정말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해볼 수 있는 시기입니다. 또한 많은 경험을 해보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봐야 자신의 경험을 나중에 취업할 때도 녹여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많은 경험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 또 자유롭게 창의적인 사고를 기를 수 있습니다.
또한 지식과 콘텐츠 이 둘을 잘 버무리는 것은 개인의 경험에서 나오는 일입니다. 그냥 단순한 지식만 가지고서는 취업 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상대팀 1분 발언 시작해 주시죠. 네. 새내기 취업 준비 많이 살길 팀 1분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네. 요즘 같은 취업난 속에서 모두가 열심히 하는 고학년 때 취업 준비를 시작해서는 승부를 보기 힘듭니다. 다른 사람보다 먼저 1학년 때부터 체계적으로 취업 준비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일찍부터 자신의 길을 정하고 그 길에 맞는 스펙을 쌓으면 그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을 수 있습니다. 둘째, 그리고 또 학점 관리, 어학 성적과 같은 스펙은 1학년 때 챙겨둬야 고학년 때 고생을 덜 할 수 있습니다. 계획 없이 무턱대고 노는 것은 노는 것이 아니라 방황하는 것입니다. 취업 준비 1학년 때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모르는 것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은 새내기들의 귀가 쫑긋해질 것 같은데요.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될 만한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윤선 학생부터 발언 시작해 주시죠. 네. 네, 사실 저도 학점이 2학년 1학기 때까지는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후에 열심히 노력해서 나름대로 만족할 만한 점수를 얻었기도 했고 또 대학 생활 내에서 동아리 활동 열심히 하고 대외 활동을 하면서 그 색다른 경험을 쌓다 보니까 제가 원하는 진로를 결정할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네. 제가 아시는 어떤 분은 일본에 혼자 배낭여행을 다녀오셨대요. 네.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경험을 통해서 은행에 이제 입사를 하게 되셨대요. 그 면접관 분들께서 그 질문에만 계속 물어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신문에 난 그런 사례인데요. 그 게임 개발사, 유명한 게임 개발사에 취직을 하신 분이래요. 네네. 근데 1학년 때부터 취업을 준비하는 방법도 있지만 20대 초반에만 할 수 있는 경험이 많잖아요. 일은 나중에 입사하면 하기 싫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고요. 굉장히 공감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분도 다양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걸 게임 개발에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막 놀자는 게 아니죠. 자, 막 놀자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1학년 정도는 자유롭게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본인이 무엇을 잘하는지 그리고 본인의 적성이 무엇인지 성찰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매년 경영자 총협회에서 신입사원 채용 실태 조사를 하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최근에도 2015년도 며칠 전에 신문 기사가 났는데요. 신입사원들이 1년 내 퇴사할 확률이 27.7%, 즉 10명 중에 10명 중에서 4명이 1년도 못 되어서 그렇게 고대하던 직업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퇴사를 한답니다. 그 이유로 살펴봤을 때 조직과 직무에 대한 적응 실패가 그 첫 번째 원인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런 것들은 뭘까요? 본인이 정말 진정으로 무엇을 잘하는지 강점이라든지 적성에 대해서 따져보지 않고 묻지마 취업 지원을 했었고 어떤 그 취업을 위해서만 스펙을 쌓아왔기 때문에 이러한 시행착오를 겪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다른데요. 네. 물론 이제 말씀하신 퇴사율은 비슷합니다만 사실은 그 취업 통계를 보면 대기업보다도 중소기업이 훨씬 높습니다.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연간 30% 정도 퇴사율이 나오고 그리고 대기업 같은 경우는 10% 이내거든요. 그래서 그런 원인을 따져보면 이 학생들이 취업 준비를 안 하고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기업에 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 퇴사율이 높은 것이지 본인의 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는 아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덧붙이자면 1학년 때 성적 관리를 잘해두면 정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네. 특히나 뭐 장학재단에서 장학생을 뽑거나 교환학생을 지원할 때는 보통 1, 2학년 성적을 반영을 하거든요. 저도 그래서 어쩌다 보니 1학년 1학기 성적을 굉장히 잘 받았었는데 그 성적 덕분에 교수님 추천서로 장학금도 받고 그 장학금을 받은 게 나중에 뭐 이력서를 쓰거나 자기소개서를 쓸 때도 굉장히 성실하게 살아왔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렇죠. 좋은 스펙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박수 한번 줘야 됩니다. 열심히 살아온 학생에게. 사실 그런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긴 한데 우리나라 교육 체계상 고등학교 때부터 되게 짜여진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그런데 대학교 와서도 그렇게 매뉴얼대로의 삶을 살면 사회에 나가 좀 힘들고 헤매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또 사람의 적성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1학년 때 그렇게 취업 그런 시스템 같은 걸 이용을 했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취업 설명회를 많이 다녀도 나중에 되면 아, 그 일이 별로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외부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자신의 적성을 미리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일리는 있는 것 같은데요. 일부는 동의하지만 전적으로는 동의할 수 없네요. 왜냐하면 이 학생들이 사실 그 이론적으로는 1학년만 놀고 내 적성을 찾아서 2학년부터 취업 준비한다. 굉장히 좋은 얘기입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학생들이 3학년이 돼도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요. 4학년이 돼도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직무를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결국 취업을 못하고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도전은 빠를수록 좋다고 봐요. 1학년 때부터 본인이 즐기면서 충분히 취업을 할 수 있는데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는데 굳이 놀아야 될 이유가 있는지. 그러니까 지혜로운 그 놀매 방식을 선택하라는 거죠. 아, 그렇죠. 지혜로운 놈. 우린 여기에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는 이게 전략적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막 놀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다가 망할 수 있으니까. 자, 근데 이제 1학년인 만큼은 그래도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시기라 이거죠. 네. 우리 회사 또는 우리 사회는 이제는 이런 인재를 원합니다. 네. 모범생보다는 모험을 했던 모험가를 더 원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고추장, 된장 글로써 알 수 있습니까? 무슨 맛인지? 찍어봐야 짠지, 네. 단지, 매운지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진정한 요리사가 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경험이 밑바탕이 깔려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경험과 시행착오를 통해서 본인의 강점과 적성을 찾아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적기가 1학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좀 더 다른 관점에서도 보자면 요즘에는 하도 경쟁에 질리다 보니까 인생의 공백기를 스스로 찾으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해요. 네. 그리고 직장이나 이런 걸 그만두고 여행을 가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렇게 나중에 삶의 행복을 찾는 것보다 먼저 이렇게 삶의 행복을 먼저 찾고 네. 그 다음에 힘을 내서 취업에 열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3, 4학년 때는 진짜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네. 그렇게 1학년 때 행복이라고 즐겼다가 3, 4학년 때 내 학점 메꾸고 자격증 급하게 따고 하다 보면 그게 더 고생이고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모험가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인재든지 요즘 취업의 가장 기본적인 스펙은 어학 능력이잖아요. 근데 어학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뭐 한두 달 다닌다고 갑자기 외국어가 능통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영어나 제2외국어 공부는 1학년 때부터 시작해두면은 훨씬 3, 4학년 때 훨씬 편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뭐 스페인어나 프랑스어, 한자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유효 기간이 따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1학년 때 따두면은 나중에 실제로 취업을 지원할 때까지 그게 유효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훨씬 더 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실을 알고 미리 스페인어 자격증을 1학년 때 따준 건가요? 그거는 아니고 제가 1학년 1학기 때 스페인어 수업을 들었어요. 그래서 수업을 들은 김에 자격증을 따자 해서 따뒀습니다. 스페인어나 독일어, 프랑스어 이런 자격증들이 유효 기간이 없는 자격증들이 있지만 네. 사실상 그것에 관심을 갖게 되는 친구들은 좀 극히 드물단 말이죠. 요즘엔 주로 중국어나 아니면 영어, 특히 토익이 많이 중요해지는 시대잖아요. 그런 것들은 유효 기간 2년 만료입니다. 1학년 때 따놔도 소용이 없어요. 제 선배님들도 어차피 유효 기간 2년 땡치는 거 네. 한 3, 4학년 가서 따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요즘 다양한 취업을 위한 다양한 경험으로 대표적인 게 대외 활동이나 뭐 인턴 이런 게 꼽히는데 이런 대외 활동 인턴도 경쟁률이 높다 보니까 기본적인 스펙이 갖춰져야 이렇게 합격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최근에는 체험형 인턴 채용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체험형 같은 경우에는 4학년 때 하기엔 조금 부담이 되니까 보통 뭐 3학년 아니면 2, 3학년 때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하는데 이때 체험형 인턴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학점도 관리가 돼 있어야 되고 또 영어 성적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학년 때 따는 토익 점수가 당장에 뭐 4학년 그 이후에 취업을 할 땐 도움이 안 될지는 몰라도 이런 뭐 인턴을 하거나 대외 활동을 할 때는 정말 중요한 무기로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맞습니다. 학교나 학문의 전당 아닌가요? 공부를 기본으로 해야 되고요. 네. 인턴 가려고 하면 뭐 최근에 보면 거의 신입사원에 준하는 경쟁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160대 1, 150대 1 이런 경쟁률을 뚫으려면 한 학생 말처럼 1학년 때부터 성적 관리 차근차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외국어 미리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나 좋은 데 가고 싶어요. 대기업 가고 싶어요. 하지만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남들 인적성 공부할 때 놀았어요. 인적성 1, 2주 만에 절대 준비 안 됩니다. 아마 우리 임기만 대표님께서 더 잘하실 거예요. 그래서 미리 준비해야 된다. 자, 여기서 우리가 논제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1학년이라는 우리는 한정된 시점에서 과연 어떠한 걸로 채울 것인지에 대한 부분으로 좀 더 포커스를 둬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1학년 놀라,
이렇게 해서 저희가 어떤 경험이라든지 정말 학점을 다 팽개치고 놀라 이런 말들은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1학년이라는 시간은 충분히 실수할 수도 있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시간인데 네. 이왕이면 너무 각박하게 취업 준비에 매몰되지 말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놀 줄 아는 사람이 네. 적어도 일도 제대로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동안 수많은 신입사원들을 뽑아봤었고 또 일을 시켜봤던 경험들을 봤을 때 기업에서도 원하는 인재가 정말 일을 제대로, 그러니까 일할 때 확실히, 그러니까 놀 때 확실히 놀고 일할 때 확실히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뽑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책상머리에 앉아서 정말 모범생처럼 한 사람들은 어떤 문제에 대한 상황 대처 능력들이 떨어지는 것들이 일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학년만큼은 좀 더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좀 이중적인 모습인 것 같아요. 항상 좋은 데를 가기를 원하고 높은 연봉을 받기를 원하면서 본인들은 그런 노력을 별로 안 합니다. 제가 아는 한 학생들이 있는데 4명이거든요. 근데 1학년 때 이렇게 스터디를 구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금융권을 가겠다. 분명히 목표를 설정하다 보니까 네. 본인들이 뭘 해야 될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1학년 때 그 준비를 했습니다. 어떤 네. 준비를 했냐면 한국은행 통화경시대라는 게 있거든요. 한국은행에서 주관하는 이걸 1학년 때부터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2학년, 3학년 때 이미 이 경남, 그다음에 울산대에서 1위를 하고 전국대에서 3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3위를 한 학생들 그 부분이 힘이 돼가지고 한 명은 산업은행, 나머지 2명은 기업은행, 한 명은 우리은행을 당당히 들어갔습니다. 지방대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노는 것도 좋지만 조금 자꾸 열심히 해보면 더 밝은 미래가 있을 것이다. 이런 사례를 들어보니까 확실히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좀 중요하겠다는 그렇죠. 생각도 드네요. 맞아요. 그렇게 도전적인 인재들도 기업에서도 이제 필요하겠죠. 근데 이제 한 가지 또 여기서 궁금한 또 두 번째 의문점이 생깁니다. 네. 자, 토익 900점을 뽑을래? 예를 들면 토익 900점을 뽑을래? 아니면 스타트업에 참여해서 장사를 폭삭 망해본 경험. 자, 그 둘 중에 학생 중에 어떤 학생이 더 정이 가고 더 뽑고 싶으냐 이렇게 묻는 질문에는 참 저는 거기에 있어서는 조금 더 강현규 대표님께서도 기업 생활을 오래 하셨잖아요. 인사 담당으로. 어떤 학생을 더 뽑을지 좀 궁금해요. 저는 토익 900점 맞고 실패도 해보고 그다음에 공모전에도 우승한 그런 친구를 좀 욕심이 많은가요? 네, 그럼 지금부터는 토론으로는 절대 알아낼 수 없는 진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그동안 인사 담당자들이 취준생들에게 절대 알려주지 않았던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지금 새내기들이 눈을 똘망똘망 뜨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진실만을 말해주셔야 됩니다. 네, 먼저 윤선 학생 강 대표님께 질문해 주세요. 네, 대표님 긴장하세요. 네, 안 놀고 4년 동안 내내 취업 준비하면 원하는 기업 바로 갈 수 있다. 갈 수 있다. 갈 수 있다. 갈 수 있다.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세게 오는데요. 햇살 부탁드립니다. 사실 저는 1학년 때는 조금 더라도 좀 셌어. 괜찮다. 시간차로 근데 오네요. 이왕이면 네. 취업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놀 수도 있다. 따라서 무의미하게 노는 것보다는요. 좀 미래의 목표를 좀 설정하고 네. 목표와 관련된 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놀아도 된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하은 학생 질문해 주세요. 네. 임규만 대표님 새내기 보고 열정적으로 놀라고 하셨는데 너무 신나게 놀아서 학점 관리가 안 돼도 괜찮다. 학점 그렇다. 관리가 안 돼도 그렇다. 괜찮다. 예. 그거는 학사 경고까지 갈수록 세지는 것 같아요. 어떡하지? 자, 이제 학사 경고까지만 안 맞으면 된다. 네. 왜 그러냐면 제 개인적으로 1학년 때는 학점 관리를 못 했었거든요. 근데 군대 갔다 와서 충분히 만회했었고 제가 작년에 가르쳤던 학생도 함께 공부했던 학생도 충분히 학사 경고까지 받았는데 4.0까지 학점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을 보면서 충분히 만회의 시기가 가능하다. 근데 제 주위에도 군대를 다녀와서 정신 차리고 막 이제 장학금 받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대단하네요. 군대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건가요? 그러게요. 철이 든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다시 한번 이번에 윤선 학생 질문해 주세요. 네, 젊은 날로 다시 돌아간다면 네. 원 없이 놀아보고 싶다. 아니다. 열심히 공부하겠다. 열심히 공부하겠다. 네. 열심히 아, 하겠다. 이건 100% 올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은요, 제 비밀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네.
1학년 때 무지하게 놀아가지고요. 학사용 경고를 2개 받았거든요. 야 하나만 더 받으면 거의 그거 네. 아닌가? 제적인가 그거. 네. 그리고 사실 저희 때는 그 뭐 지금 말하면 데모 시위라고 하죠. 네. 그때는 시위를 많이 했었습니다. 저도 이제 친구가 시위를 워낙 열심히 하는 친구여서 네네.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네. 강남 갔다가 썸만 보고 학고 2번에 네, 그래서 그랬군요. 지금 한다면 좀 더 열심히 공부를 하고 제가 하고 싶은 걸 해볼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학교 1학년 새내기가 할 일에 대한 솔직한 속마음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최후 발언 해주시죠. 윤선 학생부터. 네, 노능에 남는 것 팀 최후 발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이 좋아하고 맞는 길이 무엇인지 탐색하는 시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스펙이나 공부로는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대학생 대부분이 고등학교 때부터 짜여진 그런 스케줄을 통해서 움직여왔고 또한 대학교에 와서도 성적에 맞춰서 전공을 택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런 경우일수록 새내기 때 많이 놀아보고 자신의 전공과 또 적성을 고민해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러 사람들과 공감할 수 있는 사회생활이나 창의성이라는 양념은 책상 앞에 앉아있는다고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1학년 때는 조금 놀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상대팀 최후 발언 해주시죠. 네. 1학년부터 취업 준비해야 된다 팀 최후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아니면 언제 노냐고 말하는 동기 그리고 선배들. 하지만 1학년 때부터 체계적으로 준비를 한다면 고학년 때 시작한 친구들과는 차별화된 나만의 스펙과 경험으로 더 수월하게 취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학점 관리와 어학 공부 등은 1학년 때부터 챙겨둬야 차근차근 해야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는 스펙입니다. 또 어떤 분야가 됐든 새내기부터 해두면 3, 4학년 때는 준 전문가의 수준이 될 수 있습니다. 마냥 노는 것도 좋지만 몇 년 뒤를 내다보고 선택을 한다면 취업 준비가 더 현명한 선택이지 않을까요?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대학교 1학년 새내기를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맞습니다. 신나게 놀든 뭐 열심히 공부를 하든 간에 중요한 건 지금 이 시기가 가장 예쁘다는 거. 네. 예, 여러분들께서 그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서 더 값진 시절입니다. 네. 길고도 짧은 대학생활 후회 없이 보내는데 네. 오늘 이 토론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취준진담 함께했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